에어 필터가 들어있죠 안에. 자동차에서는 보통 네모나 계란판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건설기계에서는 이런 원형이 들어간 애들도 많고, 또는 뒤에 있는 불도저를 보시면 배기구 뒤에 이렇게 생긴 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는 건식, 그리고 습식 에어클리너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식 에어클리너가 들어가 있고, 얘를 청소를 해주실 때 절대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얘는 사실 관리만 잘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물이 닿아버리는 순간 에어필터의 필터 기능이 상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얘를 청소를 해주실 때는 먼지가 많은 데서 급하실 때는 몇 번 그냥 살살 가볍게 털어주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에어 컴프레셔로 불어주실 겁니다. 근데 저도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 혼났던 거 중에 하나인데, 에어 클리너로 얘를 에어 컴프레셔로 얘를 청소하라고 해서 이렇게 불었어요, 저가. 항상 얘 청소해 주실 때 안에서 밖으로 불어주셔야 얘가 청소가 됩니다. 장착하실 때는 얘는 큰 방향은 없는데, 뚜껑을 보시면 요 고무가 있는 데가 대부분이 밑이에요. 여기가 이제 안에 생기는 모래나 분진 같은 걸 밑으로 버려줍니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탑 방향이 있으니까 맞춰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거 장착은 어렵진 않고 클립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흔들어서 제대로 장착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놈의 역할이 뭘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연료 필터입니다. 연료 필터도 종류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깡통이 있고, 옆에 플라스틱 통이 수분 분리기가 따로 있는 이런 유형이 있고, 얘네가 하나로 해서 연료 필터 밑에 나비 너트, 이렇게 생긴 너트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달리기나 이항기나 컴바인이나 경운기랑 다 올리는 거가 밑에 요런 게 달려있는 놈이 있어요. 연료 필터 밑에. 이거를 돌려주시면 밑에 고여있는 물이 빠집니다. 얘가 수분,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 물 분리기? 밑에 쌓여있는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드레인 밸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분 분리기라고 말씀드린 요 놈이 드레인이라는 놈인데, 지금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조금 올라와 있죠. 이거는 지금 정비를 좀 해줘야 돼요. 얘는 항상 바닥에 내려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요 밑에는 물이 있고 위에는 경유가 차 있는 겁니다. 얘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실 때 위에 금속을 풀러서 얘를 뺀 다음에 안에를 비워주시고 그냥 끼워줄 거예요. 다시 장착해 주신 다음에 키를 꽂아서 원키를 넣어 주시고 이걸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서서히 차오릅니다.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공기 빼기 작업을 요즘 나오는 장비들은 대부분 공기 빼기 작업이 원키만 넣으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구형은 펌프가 있었어요. 프라잉 펌프. 얘였다가 계속 눌러줘야 돼요. 에어 다 빠질 때까지. 그래서 요거는 올라왔다 하면 주기적으로 계속 빼주시면 되고, 연료 필터는 중장비에서는 뭐 1년에 한 번이다, 2년에 한 번이다, 뭐 말이 왈가왈부 뭐 많아요. 근데 권장드리는 건 2년에 한 번씩 교환을 해주시다가 연료 라인이 막혀서 공업사를 불러서 뭐 출장비 10만원, 15만원에 뭐 정비료 공임 이래서 5만원, 10만원 주실 바에야 그냥 1년에 한 번씩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를 교환해 주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얘 뽑아주시고 끼워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 천 같은 게 이어져 있는 휠터 렌치라는 놈이 있어요. 네, 휠터 렌치는 하나 구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휠터 렌치를 빼주셔야 되고, 너무 무리하게 끼우시다 보면 이 깡통이 찌그러집니다. 적당한 힘으로 토크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요 놈 이름이 뭘까요? 냉각수. 그렇죠, 냉각수죠. 대부분 분들이 저가 이거 이름 뭘까요? 하면 부동액이라고 대답을 하셔요. 부동액이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요 색깔을 띠고 얼지 않게 해주는 게 부동액이고, 부동액과 정제수를 혼합을 하면 이렇게 냉각수가 됩니다. 요 비율은 자동차나 얘네랑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그냥 50대 50 정도 섞어주시는 게 좋고, 간혹 뭐 6대4 섞으신 분들도 있는데 5대5로 섞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섞을 때 부동액하고 물을 섞어야 되는데, 어떤 물을 섞어야 될까요? 증류수. 네, 증류수. 실제로 2년 전에 저희한테 컴플레인이 하나 들었어요. 증류수를 섞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약국을 가셔가지고 생리시간수를 갖다 섞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라디에이터에 녹이 나고 모든 라인에 녹이 돌겠죠. 생리식염수는 소금물이에요. 그렇지. 증류수 갖다 섞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여기에다가도 풀에 가까이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건설기계에는 라디에이터 위에 캡을 열어서 안에도 보충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동차는 알아서 빨아들이죠. 근데 건설기계는 라디에이터 위에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보충해 주시고 열을 너무 많이 받으면 지 스스로 뱉어내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풀을 넘지 않도록, 하지만 풀에 가까이 유지시켜 주는 게 좋고, 얘는 엔진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그럼 부동액 말씀드린 김에 제가 영하 40도짜리 냉동 창고에다가 플라스틱 통을 2개를 넣었어요. 하나는 부동액 원액, 하나는 물과 부동액을 50도 50으로 혼합한 냉각수. 2개를 동시에 넣으면 누가 먼저 올까요? 물 있는 거 먼저 오지 않아?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물과 부동액이 혼합된 냉각수가 먼저 얼어야 되는데, 얘네는 성질이 조금 특이해서 부동액 원액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동액 교환하실 때 뒤에 이제 온도별로 혼합 비율별로 얘네가 얼지 않는 냉각점이 적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조금 흥미롭게도 올라갔다가 50도 50일 때 정점을 찍었다가 6대 4가 되는 순간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50도 50일 때 가장 얼지가 않습니다. 뭐 물론 제조사마다 브랜드마다 그거는 상이합니다. 그리고 냉각수가, 혹시 자동차에 들어간 냉각수 색깔 어떤 거 쓰시죠? 분홍색? 네. 분홍색. 그렇죠. 분홍색, 딸기 약 시럽 약색도 있고. 또 전기차 타시는 분 있으신가요? 보통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에서는 녹색이나 분홍색을 많이 쓰고, 간혹 이제 부가티,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애들은 파란색을 쓰기도 해요. 그 이제 고열에 특화된 냉각수인데, 그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 녹색이나 분홍색, 그리고 간혹 주황색이나 파란색도 있다. 이거 말씀드렸고, 저 전기차를 여쭤본 이유가, 전기차에는 냉각수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맞습니다. 심지어 전기차에는 디젤이나 가솔린 같은 내연기관처럼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냉각수가 2종류가 들어가요. 하나는 모터를 식혀주는 냉각수, 하나는 배터리를 식혀주는 냉각수. 그리고 모터를 식혀주는 냉각수는 둘 다 절연 냉각수라고 해서 파란색 냉각수를 사용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가티, 람보르기니에 들어가는 파란색 냉각수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파란색 냉각수는 달라요. 색깔만 같은 겁니다. 이 색깔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것도 제조사마다 색깔은 넣기 나름이긴 해요. 아니 뭐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한다지 100% 그렇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실 놈은 여기 위에 있는 퓨즈라는 건데, 껍데기를 열어보면 위에 얘네가 각각 꽂혀있는 위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혀 있기도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스타터, 이걸 하나 뽑아서 볼게요. 저 옆에 있는 예비용 휴지를 뽑았는데, 만약에 이게 스타터에 있는 휴지라고 하면 얘가 과전류가 흘러서 끊어졌다면 엔진 시작이 안 되겠죠. 또는 뭐 혼, 크랙션이라든가 이런 게 각각 휴지가 하나라도 끊어지면 걔네 작업 능력을 상실한다고 보셔야 돼요. 얘가 뭐 컴퓨터처럼 뭐 ECU처럼 뭐 얘가 뭐 어떤 전자적 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 단지 그냥 두꺼비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예요. 과전류가 흐르면 장비의 화재나 또는 장비 고장을 미리 얘가 끊어지면서 방지해 주는 게 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 한 개에 얼마나 할까요? 100원? 이거 한 개. 네. 네? 500원 더 아래예요. 200원 더 아래입니다. 100원. 100원 채 아니에요. 물론 근데 그 100원 채 안 하는 게, 저희는 1000개씩 이렇게 사니까 싸게 대량 단가가 싼 건데, 굳이 이거 10짜리를 1000개씩 사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반지꼬리처럼 5A, 10A, 15A, 20, 30, 50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섞인 퓨즈 세트가 있으니까 그거 1, 2만 원 선이면 충분히 구매 가능하십니다. 혹시나 중장비 구매를 계획에 두신 분들은 퓨즈 박스 하나, 퓨즈 세트 사주시는 게 좋아요. 그 위에 숫자 적혀 있으니까 퓨즈가 하나 끊어졌다면 10짜리가 망가졌는데 15짜리 갖다 끼우셨다가 나중에 또 과전류가 흐르면 진짜 장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10이 적혀 있었던 거랑 10을 꽂아 주셔야 되고, 15였다면 15를 꽂아 주셔야 되는데, 옆에 스페어 있으니까, 자동차처럼 옆에 스페어 있으니까, 예비용 휴지 있으니까 요거 먼저 꽂아 주셔도 됩니다. 요걸 썼는데도 또 망가졌다.
근데 교체했는데도 또 망가졌다. 교체했는데 또 망가졌어요. 그러면 퓨즈를 계속 교환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디 전선에 합선이 있거나 누전이 있다는 걸 의심하시고 그건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직 퓨즈까지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관리를 하실, 직접적으로 매일같이 관리를 해주실 거는 요 5종류.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위에 있는 엔진 오일은 주기적으로. 얘는 자동차, 네. 공절기 때 장비를 사용을 하신다면 항상 가득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네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있어야 돼요. 얘네가 없으면 장비는 예민한 장비, 둔한 장비에 따라 다르지만 5분 내로는 장비 엔진이 쩔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냉각수는 항상 장비를 가동시킨다면 레벨을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냉각수와 엔진 오일은 없으면 제일 빨리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냉각수하고 엔진 오일은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셔야 돼요. 주기적으로면 거의 매일. 레벨 게이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레벨 게이지는 이거는 뭐 책에서 이론에 따르면 뜨거운 철판에 올려서 확인한다고 하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달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쓰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정식 방법도 아니고 어디 뭐 책에 나온 방법도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면 야매 그 방식인데 손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 볼 겁니다. 네, 모울 같은 거 손에 묻히시면 안 좋아요. 한 방울 떨군 다음에 저는 마른 모래를 손에다가 뿌려봐요. 지금 살짝 감자갈이긴 한데 뿌린 다음에 털었을 때 얘가 완전 뭉텅이로 있다면 점도가 너무 높아서 교환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또는 쭉 미끄러져 나가거나 덩어리째 튕겨져 나갔다면 그럼 아직까지는 좀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은 주기적으로 아워미터와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점검 일지를 적어 두시고, 교환 일지에 따라서 점검 일지에 따라서 아워미터나 또는 엔진오일 교환 주기에 맞춰서 교환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디젤 엔진은 엔진오일 교체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까매지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차는 다르겠죠. 새 엔진은 가솔린에서 이 까만 색깔 나오면 엔진을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 혹시 이 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제 지게차 하시는 분들은 지게차 실습 진행해 보실 겁니다. 구보다 모델 017 신형 017 일상 점검 내용이었습니다. 원주 제1 중장비 학원입니다. 감사합니다.